유재수가 어느 메이저 증권사의 간부한테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그 차를 태워달라거나 큰 금액을 해외에 있는 자녀한테 송금시켰다. 예, 그런 비리가 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수석 아니었나요? 예.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잘 모릅니다. 그 경미한 품위 위반으로 전 국장 자리를 인사조치한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게 끝입니다.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예, 자, 이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징역 2년, 백원우 전 비서관이요, 박형철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폭로했던 사람이 바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지금 실형을 2심까지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폭로한 사람도 선고가 났는데 이 이른바 피의자라고 불리는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1심 결론도 안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예. 도대체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3년 동안 1심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예.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세라면 실세인 사람들에 관한 그 재판이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하의 그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백원우 전 의원이나 아니면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폭로한 일종의 어찌 보면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죠. 예. 공익제보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지금 해서 대법원까지 네. 거의 지금 판결이 나오는 상황을 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결국 이게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뭔가 이 정권에 또는 권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는 의심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결국은 같은 사건인데 네. 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일찍 재판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3년씩이나 끌고 예. 저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의견인데 왜냐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오히려 전 부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심과 항소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인해서 네. 그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와 유죄 지금 상황이 나온 상황이 대법원 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이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는지 네. 전 자체에 대해서 좀 신빙성의 의심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검찰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그 혐의로 인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죠.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 친구 차라리 부산에 출마하는 게 훨씬 난데 4년 전이죠. 그때 굉장히 이제 권유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자기는 정치권에 가고 싶지 않다. 지금은 마음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어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년이 총선인데 그때 뭐 PK 지역의 사활을 건 여권으로서는 뭐 유력 후보 차출을 안 할 수 없을 거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조국 민정수석을 부산에 차출하는 문제는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인간형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업무는, 지금 민정수석 업무는 제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업무이고 정치인으로의 변신 문제는 의사, 능력, 계획이 없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일일이 다 건건이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다,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것은 일종의 정치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태도와 동작들이 꽤 있어요. 발언들이. 그러면 뭐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든지.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워낙 뭐 인지도가 높으니까 쉽게 탁 잡힐 것 같지만. 아들이 어떤 기록에 하면 23일, 어떤 기록에 하면 24일 영내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명령은 없는 대신에 부대일지, 복무기록, 면담일지는 각각이 날짜들이 다 달라요. 육군 규정 위반이다, 일지가 다 다르다, 명령이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임 병사들이 매일 작성한다는 부대일지랑 면담 기록에는 서일병 28일 복귀하는 걸로 나옵니다. 28일이 복귀했다면 이건 아예 사전 승인이 없는 날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이 의혹을 판단하는 거는 수사 미진 아닌가요? 한도 없는 수사를 다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의원님께서 동부지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될 텐데. 아니 맨날 내내 이렇게 아들 문제 갖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왜 그래? 아니 아들이 수술해가지고 일주일 늦게 가서 원문 처리해준 건데 이게 무슨 피해를 준 겁니까? 발언 기회 받아보세요. 네, 발언 기회. 그 보좌관하고 아들하고 실제로 친했대요. 그러니까 형,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뉴스공장의 운명도 짧게 얘기해 볼까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네.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네. 운명이 있잖아요.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운명. 저의 운명이 이제 조만간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조만간일지 6개월일지 내년일지 모릅니다만 누군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경작인 김성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는데. 그게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오늘 재판서 김만배 씨 측이 신문할 예정인데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시장 역할이 어떻게 됐나요? 김만배 씨로부터 14년에 받은 4억 혹시 누구에게 전달하신 겁니까?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지시하신 건 맞나요?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지요?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천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편파 수사를 규탄한다. 표적 감찰을 규탄한다. 검사만 47명,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100명을 훌쩍 넘는 인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정치 탄압입니다.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없는 제도 만들어 내려는 듯 말을 바꾼 남욱에게는 징역 1년에 솜방망이 구형을 내렸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께서 지난 대표 경선이었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1심에 유죄가 나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또 몰라도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 유가족을 상대로 뭐 저렇게 직접 나와서 말하지도 못하면서 대독으로 저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구속영장을 심사를 한 하루 전날 저렇게 해서 검찰이 압박받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도 안 했던 수사였겠죠. 국민의 생명도 못 지킨 뭐 전직 대통령의 그 한 목소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리겠어요, 국민들한테?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좀스럽다. 감사원이나 이런 검찰은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을 넘지 말라, 뭐 도를 넘지 말라, 저런 표현을 하시는 거가 본인이 설사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도 해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 상대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NLL 북측 수역에 갔는지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하라고 그런 망언을 합니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그 입장문을 그 박지원, 서훈, 그다음에 김홍희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을 보면은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월보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온 것은 서훈 실장, 전 실장과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이러한 안보 몰이를 멈춰야 됩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이 비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화물연대 소속분들은 명령이 개개인에게 송달되면 그걸 또 계기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끝까지 송달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선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법이 정한 최고의 저희들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